이번 시간은 시사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시사탐구 시간에는 이번 달 내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홍콩 시위와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홍콩 도심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됐고 홍콩 시위는 우리와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장정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광주 MBC 김철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홍콩 시위가 지금 시작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돼갑니다. 한참 뜨거웠던 홍콩 시위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오다가 최근에 좀 잠잠한데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사실 한국 언론에는 요즘은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네. 여전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지금 이 방송이 사실 나갔을 때는 이미 G20 정상회담이 이제 끝난 다음이어서 네. 그 사이에 다른 일이 또 생길 수 있지만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릴레이식으로 아침부터 각국 영사관을 돌면서 청원서를 낸다거나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서 네. 또 굉장히 단기간에 한국 돈으로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모아서 전 세계의 주요 일간지에 그 전면 광고를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알리는 호소 활동을 하는 등 그리고 또 정부기관 건물들을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길게 하면 이게 시민들 사이에서도 또 입장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점거하거나 포위했다가 또 해산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뉴스를 접하는 게 좀 예. 그 빈도나 강도가 예. 약해진 것 뿐이지 예. 거기 홍콩 시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예.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김철원 기자, 이 홍콩 시위가 홍콩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 힘의 어떤 균형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홍콩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요. 사람들이 이제 찾아보고 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홍콩 인구가 700만인데 700만입니까? 예. 748만 명. 근데 748만 명이 교수님. 네, 홍콩 700만 명입니다. 네. 그 중에서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또 가장 많았을 때는 200만 명. 그러니까 7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이 거리로 나올 정도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슈냐. 그래서 그러네요. 세계적 이목을 끌었는데 더 세계적 이목을 끌게 됐던 건 그 홍콩 인구가 700만인데 중국의 인구는 14억이 넘지 않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0.004%. 이게 과연 상대가 되는 싸움인지에 대한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교수님, 이번 시위가 촉발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 표면적 계기로는 뭐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이 문제가 됐는데 예. 이 법이 왜 그렇게 많은 홍콩 시민들을 결집하게 한 겁니까? 예, 사실 보도가 많이 그동안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 현재 홍콩이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은 나라들이 한 20개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도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상대의 국가가 요구를 하면 사실 그거 자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절차가 너무 간단해지고 거기에 대한 견제나 감독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재는 홍콩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넘길 때에도 의회의 그 심의를 거치는데 그 절차를 빼고 이제는 지도자, 행정장관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장관인가 하시지만 그게 행정수반입니다. 홍콩에서 가장 높은 우리도 행정수반이 보면 대통령 같은 건가? 예, 그 지도자인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그 지도자가 결정을 하고 법원에서 간단하게 서류 심사를 하면 넘길 수 있게 되어서 감독이나 견제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홍콩의 지도자는 비록 홍콩인이지만 그러나 홍콩
시민이 직접 뽑아서 홍콩 시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뽑혀서 최종적으로 중국 정부의 임명을 받는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볼 때 홍콩인들이 느끼기에 홍콩인이지만 우리 지도자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불신이 오랫동안 쌓여왔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그래서 가서 홍콩과 다른 사법 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홍콩은 사실 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네. 이 사법 체계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이나 자유, 이런 보호 정체가 하나도 없이 다른 사법 체계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이 법 자체 하나만의 문제라기보다 네. 결국 중국과 홍콩 사이에, 물론 이 법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중국으로 갔을 때에는 중국과 홍콩 사이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점점 너무 통합이 되는 데 대해서 두려움과 쌓여왔던 갈등이 이번에 폭발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흔히 생각하면 범죄자 처벌하면 당연히 예, 처벌해야 그렇죠. 되는 거 처벌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문제만이 문제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는 예,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에서 예. 그 송환법, 그래서 일단 애초 문제가 된 송환법은 그 연기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캐리 람인가요? 예, 행정 캐리 람, 아까 말 예. 수반이 예. 했는데 또 사과도 했고. 예. 근데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홍콩 시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지도자가 특히 그랬고, 홍콩의 정부가 잠시 연기한다고 했다가 결국 강행을 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신이 있기도 한데, 이번 법안만은 그렇게 되면 정말 다음 세대의 안전과 자유까지도 너무 위험에 처한다는 절박함이 강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현재 요구사항은 사실 명확합니다. 이 법안을 완전히 철회를 하고, 그리고 특히 홍콩 시민들이 200만 명까지 나온 데에는 법 자체뿐 아니라 중간에 그 젊은이들이 주로 대규모 시위를 했던 날 그것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히려 폭도나 폭동이라고 규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취소를 할 것. 예,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사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하야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조사하고 추궁할 것,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위가 우리가 주목하게 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위 현장에서 불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금 이 현장에서 부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노래가 홍콩 시위 현장에서 부르게 됐는가가 궁금하거든요. 咁喺呢個光州事件裏邊咧，係有一首都幾富代表性嘅歌曲，韓文咧係叫做《Immer Wihan Hang Jin Guk》。明與理想相跟起，沉沒了不見陽光，無言但起初衷不變，路上那抗爭與誓言，這愛情和路呀路，山中的難道，給我那所謂自由，給我恆生，찾아나가니 김철은 기자, 홍콩의 5.18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전파된 게 언제부터라고 우리가 지금 추정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기록을 좀 찾아봤더니요.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진 게 1982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상원 열사와 시민군의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와 노동운동가였던 박기순 열사의 영원 결혼식을 기념해서 그렇죠. 황석영 작가가 그리고 또 김정일 씨가 작곡을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1982년인데 그 신문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1989년도에 언급이 됩니다. 홍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날로부터 7년 정도가 지난 뒤에 홍콩에서 불려졌다라는 거죠. 네. 한겨레 신문 1989년 6월 21일자 사회면에 나왔던 부분인데, 대만과 홍콩의 민권 운동가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고 있더라. 우리나라에서 갔던 인권 운동가들이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취재해서 이제 기사화를 한 것이었는데요. 네. 이미 그러니까 기사화가 되기 이전부터 그 노래들을 홍콩에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권 운동을 한다거나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노래였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최근에 BTS의 그 광주 출신의 제이홉 가수가 마시티라고 자기의 고향인 광주 5.18을 노랫말로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돼서 BTS 팬들이 그 마시티의 고향인 광주 5.18을 공부하러 오기도 했다라는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 K-팝의 한류 이전에 이물련 행진곡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인권 운동가들에게 일종의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인권 운동가들에 의해서 이 노래가 불리워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홍콩인들이 그 이물련 행진곡을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지 또 저희가 네. 궁금하거든요. 그냥 노래만 네. 따라 부르는 건지 네.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고민에 대한 역사를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80년대부터 한국과 이 운동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교류가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찍부터 광주 항쟁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고, 또 89년에 중국 본토에서는 천안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좀 가슴 아파하고 고민을 함께 해오고 그랬었는데,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 보편적으로 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알게 된 것은 최근에 택시 운전사나 변호인 같은 영화들이 홍콩에서 방영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더 많이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의 이 민주 운동이 홍콩에서 또 한 번 인상을 굉장히 깊이 줬던 것은 네. 2005년에 WTO 반대를 위해서 한국에서 가신 농민분들이 현지에서 홍콩에서 삼보일배 또 물속에 뛰어드는 이제 행위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사실 홍콩에서는 영국 식민 통치 시기부터 정치에 대해서는 좀 냉소적이거나 무력하거나, 왜냐하면 내가 뭘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무력감을 가지거나 또는 두렵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던 사람들이 네. 사실 그 시위를 보면서, 농민들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구나, 시위라는 게 꼭 길거리에 나와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다른 행동도 가능하구나를 알게 되고 좀 신선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활동가 지인 중에서도 그때 처음으로 사회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하기 시작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그렇게 좀 사람들에게 많은 인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광주에 일부러 광주 항쟁에 대해서 알게 되고서 광주에 일부러 오는 개인이나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뭐 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개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분명히 홍콩에 이 한국의 광주 항쟁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촛불 집회도 그렇게 소개를 계속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촛불 집회도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 4.19 그리고 광주 항쟁 그리고 87년의 민주화 항쟁 이런 그 계보가 있다. 이렇게 계속 한국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싸우면서 어떻게 민주화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홍콩 사람들이 좀 보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 흐름은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면 이물련 행진곡이란 노래를 단순히 따라 부른 게 아니라 그 그렇죠. 노래를 통해서 맞습니다. 갖고 예. 있는 5.18의 정신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민주 예. 인권 평화의 정신을 좀 함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그 연대 사례들이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래로 사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는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물련 행진곡을 부르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한국이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를 했었는지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고 그 홍콩 시민들이 이 노래로 단순히 이 광주를 알게 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게 최근에 광주로 많이들 오십니다. 작년에 보니까 천주교 홍콩 네, 맞습니다. 천주교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광주를 찾아서 5.18 묘지를 참배하고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와의 어떤 교류 활동도 있어 왔고요. 또 올해 3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콩의 언론인들 수십 명이 5.18 기념재단을 방문을 해서 5.18 당시에 취재했던 언론인과 시민군을 인터뷰해서 홍콩 지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보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광주를 수십 명의 언론인들, 신문과 방송이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 5월달, 6월달에 이어진 이렇게 나왔던 이 시위의 어떤 또 다른 또 배경이나 그런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5.18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5.18 때는 고립됐었잖아요, 광주가. 그런데 홍콩의 이번 시위는 그 광주와 꽤 다른 양상으로, 그러니까 폭력 진압이나 이런 부분 초반부에는 비슷하게 전개가 되다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게 어찌됐든 우리의 어떤 이 당면 현안이 이 외부로 어떻게 알릴 것인가의 그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광주는 철저하게 고립이 됐고 언론이 통제가 돼서 그런 상황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혹은 SNS를 통해서라든가 이게 굉장히 잘 전파가 되고 또 그게 그 언론을 통해서 또 여론화, 세계 여론화가 됐기 때문에 광주와 같은 그런 비극으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이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광주는 정말 그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전화조차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외롭고 힘들게 싸웠다면, 근데 또 조금 비슷한 점이 이 홍콩에서 최근에 요번에 천안문 사건, 이제 중국의 천안문 사건 30주년 추모 집회에 홍콩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여자분이 이런 발언을 해서 많이들 이제 눈물을 흘렸는데요. 네. 내가 사실 89년도에 홍콩의 대학생들의 대표 자격으로 몇 명과 함께 중국의 천안문 사건 당시에 있었고 그렇게 이제 진압이 시작되고 이럴 때 중국 학생들이 나보고 홍콩 학생은 구급차를 타고 빨리 떠나세요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내가 왜 떠납니까? 나는 아직 괜찮습니다. 난 다치지도 않았고 더 있을게요. 라고 하는데 더 많은 군중들이, 중국 학생들이 다음번 구급차가 왔을 때 아니요, 홍콩 학생은 타세요. 타서 그리고 한 여자 의사가 자기 손을 잡고 꼭 가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했고, 자기가 그래서 중국 학생들과 중국 사람들이 나를 살아남게 해서 보호해 주어서 내가 살아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국과 홍콩, 이게 그래서 사실 반중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홍콩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게 내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주는 사실 굉장히 고립된 싸움을 했고, 말씀처럼 홍콩은 다행히도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온라인으로 정말 많이 알릴 수 있고 이런다는 점에선 사실은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만, 또 사실은 광주나 천안문 사건을 떠올리면서 또 공포를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우리도 혹시 이러다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혹시 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또 공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렇게 천안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실 또 근데 광주가 그때 당시에는 고립이 됐지만 그 이후에 진상규명이라든가 87년의 6월 항쟁 그리고 작년에 촛불 항쟁으로 5.18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정립이 되고 어떤 역사적 위상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홍콩 시민들도 알 거란 얘기죠. 네. 아, 우리가 이렇게 싸워도 네. 결국은 그 차마 행정수반이나 중국에서도 차마하지 못하는, 진압하지 못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하고 싶은 유혹이나 욕망이 있을 텐데도 차마 폭력 진압을 더 이상 계속하지 못하는 그 선택에는 광주가 보여줘왔던, 지난 40년 동안 보여줘왔던 그런 역사, 함부로 짓밟았다가는 저렇게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고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나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이 홍콩 시민들이나 중국 정부에 주는 어떤 인사이트, 통찰이나 어떤 경험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일단 이 두 가지 형태의 드러나는 모습 비슷한데,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번 좀 본질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80년 5월이라든가 촛불혁명이 독재에 대해 저항하거나 이루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한다면 네. 홍콩 시위의 본질도 같은 건지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어요.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나타나는 어떤 저항의 형태는 비슷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부르는 노래는 비슷하더라도 네. 홍콩이 우리와 처한 환경도 다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본질은 좀 네. 차이점 어떤 게 사실 있습니까? 홍콩 시민들이 많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네. 즉 다른 나라와 다르게 좀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정부를 대상으로 시위를 하거나 싸움을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건 저기 멀리에 있는 중국 정부라는 점. 그래서 홍콩 정부에 대해서 아무리 이 저항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중국을 현재까지 이제 중국이 하는 일들을 볼 때 중국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때 더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실은 시위에 매번 많이 나오기는 힘든 게 그게 그렇게 해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좀 무력감도 있었지만 그런 불만이나 좀 갈등이 쌓여온 게 요번에 사실은 폭발을 했고 특히 이번에 만일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는 우리는 아예 목소리를 못 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 왜냐하면 그런 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좀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 절박함이 요번엔 정말 다 나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좀 어렵게 느끼는 점, 좀 무력감은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결국은 중국이라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게 함께 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젊은 세대들은 이미 우산혁명 2014년에 지도자의 직선을 요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난 그거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패배감과 무력감을 많이 느껴서 중국을 더 좋은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는 내가 좀 그런 데까지는 좀 감정이 잘 안 생긴다. 나는 조금 그거보다는 이 홍콩 안에서 그리고 홍콩에 대한 애착이 더 많다. 이런 좀 세대 간의 약간의 그 정서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반면 나이 든 세대 특히 천안문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더 애착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싶은 사회로 근데 너무 멀리 있죠. 예, 그런 점이 조금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정부와 시민의 구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예. 지금 이렇게 홍콩에 시위하고 있는 분들이 뭐 예. 장관의 뭐 사과 예. 받아줄 수 없다. 예. 어떤 지점에서 나름대로 성과라고 보고 예. 뭐랄까요? 그 투쟁이라고 한다면 투쟁의 예. 성과로 지점을 보느냐가 예. 우리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무엇일까요? 홍콩 시민들이 현재 그래서 현재는 결국은 일단은 그게 최종 완성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지도자의 직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도 며칠 전부터 그 얘기를 명확하게 구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직선제. 예.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동안 방한 후 이렇게 쭉 지켜보니 우리가 뽑지 못하는 물론 선거위원회가 뽑지만 그 선거위원회 자체가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친정부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뽑지 못하는 지도자라면 결국은 항상 중국 정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좀 너무 실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명확한 요구는 지도자의 직선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이 서로 함께 좀 보여주고 서로 배우는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직선 또 민주화를 일단 이뤘고요. 근데 그런다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남은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민주화 이후 남은 과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또 홍콩도 서로 함께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홍콩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선에서 예. 현재 상황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 예. 직선제를 통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뤄내는 게 예. 현실에 맞는 투쟁을 하는 게 지금 목표일 거다 그런 말씀인 건데요. 김철원 기자 보실 때 홍콩 시 볼 때 그런 지점에 봤을 때 어떻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랄까요?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만 저는 이번 이물련 행진곡으로 이제 촉발된 한국인들 특히 광주 시민들의 어떤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어디여야 할지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끼리만 불렀던 노래가 홍콩에서도 불려지네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건 좋은데 실은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은 홍콩 시민들의 어떤 집회나 시위가 정당하다면 응원하고 또 지지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줘야 하는 것이 또 세계 시민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홍콩 시민들은 또 홍콩 시민들로서 쟁취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또 아직 5.18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광주와 5.18이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혹은 민주주의의 발신 기지로서 홍콩 시민들도 주목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 아시아 여러 인권 탄압 독재 국가에서도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광주의 5.18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진상규명위원회도 출범을 못하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폄훼, 5.18 폄훼에 어떻게 맞서 싸우는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게 홍콩 시위를 바라보는 단순히 그냥 그 이물련 행진곡이 불려져서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홍콩 시위가 자유민주주의적인 홍콩 시민들이 추구해오는 가치의 좀 훼손에 대한 어떤 거부, 저항의 흐름도가 있지 않나 싶은데 향후 홍콩과 중국의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그리고 국제사회,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남길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연대가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과 대만 사이에도 또 네. 싱가포르 사이에도 또 한국과도 이렇게 홍콩에서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이물리한 행진곡이 불렸고 그거를 한국에서 알게 되어서 많이들 새롭게 다시 상기를 하면서 많은 감정을 각자 느꼈고 그리고서 다시 한국에서 이렇게 홍콩의 이번 시위를 보면서 경찰 진압을 보면서는 예전에 한국의 상황을 떠올리고 그래서 백골단을 누가 또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예전 상황도 떠올리고 이물리한 행진곡을 부르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 중에 감동을 받기도 한다. 이런 걸 다시 또 홍콩에 알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새로운 연대가 생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홍콩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국가에 의한 폭력의 사례들이 자꾸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그게 나랑 큰 상관이 없는 일 같아라고 느끼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다르게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홍콩에서 잠시 어떤 법안을 반대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새로운 연대를 느끼게 되고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상관없는 게 아니라 서로 많이 보고 참조를 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홍콩 시위를 보면서 이 과정에서 사실 결과가 정말 끝까지 성공이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이 과정에서 홍콩인들이 어떤 가치를 또 만들어 나가는지를 보는 게 저희에게도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김철은 기자. 예. 우리가 어떤 그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시위에 나갈 것인가? 아니, 집에 그냥 있을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용기를 만들어주고 어떤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건, 그 전에 어떤 그 성공했던 사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물리한 행진곡이 그래서 불려진 게 아닌가 싶고, 광주를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단순히 뭐 노래 하나가 그 교류의 하나로서 선택되어졌다 뭐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의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이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영향을 끼쳐왔고 또 반대로 또 우리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80년 5월과 촛불혁명이 그랬듯이 홍콩 시위를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저항의 정신은 큰 줄기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힘이 억누를 때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민의 결집된 힘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현장에서는 이번 홍콩 시위처럼 또 이물리한 행진곡이 불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얘기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 홍콩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 see people come, see people go. This particular diamond is extra special. I know you